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내내 좀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힘내주고 있는 만큼 예. 좀 눈에 불을 켜고 보물 같은 종목들 발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겹치는 이제 엔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주는 일단 작년이 올해 대비 좀 실적이 약간 저평가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호재가 생겼죠. 어떤 호재냐면은 한한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즘 그래서 막 화장품주들이, 저는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화장품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토니모리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한령 플러스, 그러니까 묶고 더블로 가라는 그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대거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저는 이제 JYP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JYP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 올해 이제 JYP 크게 이제 매출을 견인했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트와이스라는 그런 이제 그룹인데요. 이제 트와이스 뭐 되게 유명하죠. 저도 가요는 잘 모르는데 몇 개는 좀 따라 부를 정도로 이제 뭐 좀 유명한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트와이스가 상반기 내에 새 앨범을 발표를 예정이고, 그다음에 북미와 유럽으로 이제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JYP가 이제 크게 올라갔었을 적에 주가를 견인했던 그 1등 공신이 트와이스였거든요. 근데 트와이스가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매출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와이스가 이제 그 2000년대 그 전에 몇 년 전에 공연했었을 적에는, 투어를 했었을 적에는 약 매출에 2,200억 정도가 매출이 생겨가지고 JYP의 성장을 견인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이 해외 공연할 계획이라는 그 발표가 나면서 JYP의 그 실적이, 그다음에 성장이 먼저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북미, 남미, 유럽에서 3차 월드 투어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식스라는 그룹도 좀 많이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데이식스도 팬덤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이제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JYP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이랑 좀 이렇게 다르게 가는 종목, 혹은 시장보다 빠르게 가는 종목들을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JYP 엔터의 그 차트를 좀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엔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정별 이제 초기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길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자, JYP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14만 6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걸 잠깐 제가 다른 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약간 이제 차트 중에서 이제 그물망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물망의 차트는 뭐냐면은 모든 이동 평균선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이동 평균선, 우리가 흔히 이제 5, 10, 뭐 60, 120, 240 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이평선만 쓰는 게 아니라 15일 이평선도 있고 22 이평선도 있잖아요. 그랬었을 적에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이제 매물대가 지대 역할을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주가를 보면은 내려올 때는 이게 그물망 밑에 있습니다. 잠깐 확대를 보면은 2019년도 확대하면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차트가 이평선 밑에 있죠.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면은 올해 한 11월, 작년 11월 21일 이후로 이제 매물 소외 과정이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들의 이제 재기라는 거죠. 콘서트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종목들의 이제 수급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 자,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그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잠깐 안 나오네요. 자, 0796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JYP 엔터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집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수급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수급의 공백을 채워주는 다른 대안처가 필요한데, 지금의 제 생각으로는 JYP 엔터 이런 기업들이 한한령 해제 플러스 그다음에 저평가 해소,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활동 재개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집비를 뽑아봤는데 매집비가 없네요. 지금 이게 누락이 됐는데 매집비가 아무튼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와가지고 JYP 엔터를 좀 괜찮게 가지고 왔고요. 이제 또 다음 방송 중에 오늘 못 갖고 온 JYP 매집비에 관해서는 또 추적을 하고 있다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 차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정비율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아마 수익을 2자릿수 이상 수익은 꼭 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키워드를 요약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한한령 해제의 신인그룹 데뷔, 거기다가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데이식스의 엄청난 성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호재의 호재가 겹친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구체적인 매집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회차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항상 이 매집비가 확실한 종목들만 쏙쏙 뽑아 오시잖아요. 예. 특히 이 트리플 A의 종목들이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번 키워드가 바로 이 트리플 A 종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트리플 A 종목을 제가 갖고 왔고요. 종목명은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좀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부분, 특히 이제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서 이제 가맹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지금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제와 송금 서비스가 이제 해당 회사의 동사의 그런 중요한 이제 성장 동력인데 2자리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 결제가 결정의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약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올해 약간 실적이 좀 나쁜 건 있어요. 왜 나쁘냐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일단 티몬 사태라든가 그런 티몬 사태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먼저 이제 손실금을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약간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일회성 비용으로 단기 손순실이 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회성이니까 이제 2025년 1분기서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보기 전에 이제 트리플 A라는 그런 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트리플 A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 수급이 꽉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전 증권사들이 모든 걸 다 전체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고 큰 손도 가지고 있을 때 트리플 A가 나오는데요. 자, 카카오페이는 트리플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총 매도 거래량은 약 3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같은 기간에 제가 매집비를 구했던 기간에 보면은 매집방 거래량은 130만 주에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월 31일서부터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를 보면은요. 자, 1월 31일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제 거래량이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제 매집비를 구해 보니까 트리플 A가 나왔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도 보면 장기간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그물망 차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물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악성 대기 매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려 있는 사람들 말하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이제 한 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언제 거쳤냐면은 자, 이때 거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막 이렇게 막 매물이 쌓여 있는 거는 이때 매물 소화 과정 한번 거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해당 매물이 물려 있는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서부터 새로 이제 매집하고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 저가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월봉을 볼게요. 가격의 위치에서 월봉을 보시면은 자,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저점이죠, 최저점. 꾸준히 하라고 있다가 이제 좀 비로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이제 상장하고 나서 거의 3년 정도 이제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순이익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서부터는 그러니까 1, 2분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멘텀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급이 또 몰리고 있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아까 JYP 엔터처럼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보십시오. 지금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쌍끌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 펀드 매니저들이 뭘 하냐면은 투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투표를 하냐면은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이제 할 때 투표를 해가지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투표를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을 뽑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관의 그 시간을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괜찮아요라고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그 리포트를 보고 펀드 매니저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수급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테마주 같은 것들은 수급이 없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이런 외국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꽉 차 있는 종목들은 단타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그만 세력들이 왜냐면은 큰 물량들이 작은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들을 큰 물량이 다 가져가 보기 때문에 메이저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좀 장난을 좀 크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은 마시고 일단은 카카오페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렇게 꽉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4대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4개의 그룹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도와주면은 더 알려주셨고,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관 4대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차익 실현에서 나온 물량들이 지금 카카오페이라든가 엔터주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양들의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특히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카카오페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제 좀 차트 보는 말씀드리면은 자. 카카오페이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매집비가 700%가 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1월 31일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들어온 물량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급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집중하고 있고요. 좀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수급이 잔뜩 몰려 이 트리플 A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장기간의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해부터는 상승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 3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끝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키워드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일단은 우크라 재건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현대건설을 한번 갖고 왔었거든요. 그쵸.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건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장비에 관련된 전진건설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제로 나서가지고 야 너희들이 화해해. 근데 이제 실은 뭐 둘이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은 애는 저기 있고 때리는 애한테 이제 고만 싸워 이렇게 막 쏴주는 이제 그런 그런 형국인데요. 아무튼 이제 전쟁 어느 정도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종전 협정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굴삭기라든가 뭐 대형 건설 기계, 중소형 건설 기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두 군데다가 수요가 있겠죠.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인프라에다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쪽에서는 분명히 인프라 쪽으로 확대할 거거든요. 인프라 건설 쪽으로 확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꽤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전진건설이 지금 2위입니다. 현재 2위인데 이제 회사는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북미 시장 쪽에도 분명히 이게 경쟁력이 있고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쪽에도 아마 분명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약간 좀 스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 건설보다는 우크라이나 시장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리점을 전 세계 6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해당 경쟁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 전진건설 로봇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물망 차트를 쓰는 건 좀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를 봤었을 적에 이걸 보시면 돼요. 장기 이동 평균선 보지 말고 신규 상장주 이하로 내려가면 신규 상장한 날의 종가가 있는데 종가 이하로 내려가면은요 향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지금 상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 효과가 사라지면은 향후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리 갖다 땡겼으면은 쉽게 말해서 땡겼으면은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한 날에 시가 혹은 종가 위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향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약간 기술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소위 말하는 뭐 큰손 세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장 차트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매집봉이라는 걸 좀 알아보시면 돼요. 매집봉은 뭐냐면은 주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세력 입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 모은다는 그런 개념의 매집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집봉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매집봉이 터지기 전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은 해당 종목이 매집봉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때가 이제 이때가 있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매집봉이었는데 매집봉이 터지기 전에 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 또 이제 매집봉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매집봉을 깨지 않고 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또 이번에 또 매집봉이 떴습니다. 매집봉이 떴는데 그 저점이 이제 여기인데 그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더 탄력적으로 나가냐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냐고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이 매집봉이 터진 종가 있죠. 종가. 여기를 딱 선을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매집봉이 정말 큰 손이 매집을 하면은 조정을 받을 때 그 매집봉 저점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점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는 종목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뜩뜩뜩 서요. 그러면서 그 거래량 섰던 저점 밑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대규모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저점보다는 기준을 종가로 잡는 게 좋아요. 종가를 잡고 저 종가 아래로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종가 있잖아요. 여기 종가 여기다 줄을 딱 그세요. 여기다 줄을 딱 긋고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저기는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3일선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 수급 체크하고 매집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빨간 물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월 7일이나 10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집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흔적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은 섣불리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종가에서 3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매집비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크게 아까 그 트리플 A처럼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36%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HSBC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보로 있는데 금액은 약 14억, 12억 이제 크지 않습니다.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물량이 좀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이게 금액이 크지 않는데 B라는 등급이 잡히는 건 어쨌든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중원문 이제 말은 말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두 가지 테마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주 테마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그런 테마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테마를 갖고 있고 중간중간에 매집봉이 터졌는데 지금 매수 시점은 이 2월 7일에 종가 커다란 대량 거래가 터진 종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3일선에 안착하면은 해당 종목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